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오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주셔 가지고 왜 혼자 그렇게 뭐 수고는 하는데 그 참 수고한다는 건 안다. 그런데 왜 혼자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저의 그동안의 생각과 이거를 하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 현대코아에서 지난 25년 동안 우리가 뭐 할 때 같이 안 했습니까? 우리는 많은 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같이 하자고 떠드는 자들, 그리고 같이 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신뢰를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현대코아에서 아무도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도 저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뭔가를 얘기를 할 때 항상 근거 자료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통해 도출되는 그 결과라든가 그 생각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코웃음 치더니 지금에서야 비로소 조금 신뢰하는 입장이고, 그러나 저는 언제든지,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 현대코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분들을 믿지 못합니다. 왜? 아니, 그렇게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했었더라면은 지난 25 년간 한 현대코아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어찌 됐든 간에 그 얘기는 이제 차후에 계속 할 테고 한번 봅시다. 예, 어 지금 1 층은 현재, 자, 신탁사 아 신탁사는 신한자산신탁사고 153억 138 호에, 그리고 위탁자는 이제 골든키 홀딩스라는 거죠. 골든키 홀딩스. 그러면서 1 순위 우선 수익권자는 HS자산대보이고 1 순위, 2 순위, 그리고 3 순위는 이제 FNES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복잡하세요? 아닙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옹고지신이라고 계속 떠들죠. 그럼 그 옹고지신을 통해서 자, 현대코아가 복잡하고 난해하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복잡하고 난해하죠. 그런데 저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 내가 남들한테 그동안 자료라든가 저 나름대로 추구하고 나름대로 조사라든가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떠드는 결과 단순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가 듣기 쉬워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쳐. 그러면 애들한테 어렵게 가르치면은 그거는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의,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말을 듣는데 쉬워. 그런데 '아, 이건 나 이거 믿지를 못하겠어.' 왜? 수학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수긍을 안 해. 수긍을 못 해. 그리고 '아, 못 믿겠어.'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과 그러한 해법을 현대코아에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현대코아는 쉽습니다. 아니, 아무리 많은 자료가 있으면 뭐 합니까? 예?
그거를 구조화시키고 그거를 단편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이렇게 뭐 했는데 신한자산식탁사 뭐 예?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신한자산신탁사, 골든키 홀딩스, 뭐 HS자산대부, FNENC 이거 다 필요 없어. 왜? 자, 뭐냐? 이 153호 이 153 호랑 이 138 호는요. 부실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얘네들이 그 HS자산대부가 여기를요. 예? 투자 실패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통해서 제가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말과 영상으로 하지 못해서 만나서 하는 말이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뭐냐? HS 자산대부는 투자에 실패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뭐다? 우리는 분양에 실패한 거고. 자, 그겁니다. 이게 신탁사고 뭐고 수탁사고 뭐 골든키홀딩스는 위탁자인데 채무불이행 나고 H에서 자산대부는 1 순위 수익자에 뭐 2 순위 우선 수익자 그거 다 필요 없고 그거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경우는 H에서 자산대부는 민국저축은행에 부실채권을 양수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H에서 자산대부랑 얘기를 해야 돼요. 쉬워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제가 신탁 원부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리죠. 자, 신탁 원부에 2016년 7월 7 일에 골든키 홀딩스가 FNENC에 43개 1, 2, 4층 43 개의 물건들을 매수를 해서 음 담보 신탁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나서 석 달 뒤에 어 신탁 원부가 변경이 되고 또 3년 뒤 2019 년에 변경이 되고 2020 년에 변경이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나마 한번 보시죠. 자, 2016년 10월 그러니까 석 달 뒤에 2016년 7 월이니까 그 10월 그러니까 석 달 뒤에 뭐를 했느냐. 자, 우선 수익자 가 기존에는 13 억을 대출을 해 줬는데 자 13 억에 이제 2억 6천이2억 6천을 다시 대출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5억 6천이죠 15억 6천입니다 자 15억 6천을 대출해 줬어 13 억에. 자, 그리고 나서 미국저축은행의 거를 지난 시간에 봤듯이 정상금 소송을 했고 그죠? 그 관계로 해서 FNENC하고 뭡니까? 세이브 기술 즉 골든키 홀딩스랑 정상금 소송을 하고 공사금 채권에 의해서 그 채권에 의해서 3 순위 우선 수익자에게 그 3 순위 우선 수익자가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거는 1-2 순위에 해당하는 그 그 누굽니까? 현재 1 순위, 2 순위 우선 수익자 누구죠? 민국저축은행의 어 담보 신탁이 끝남과 동시에 우선 수익자의 1 순위, 2 순위가 먼저 다 정산을 한 다음에 돈을 다 받은 다음에 수익금을 받은 다음에 이제 3 순위 FNC에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 이렇게 우선 수익자의 권리 행사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돈은 뭐죠? 골든키 홀딩스는 10 억이라는 채권이 있고 1 순위, 2 순위 민국저축은행 현재는 자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020년에 12월 7일에 다시 신탁 원부가 변경이 되는데, 자, 민국저축은행에서 H에서 자산대보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 채권 시장에서 민국저축은행이 자신의 그 채권,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채권을 대출해 준 대출 채권을 어디죠? H에서 자산대보로 매각을 했다. 그죠? 매각을 했는데 얼마를 매각했냐면 13억 15억 6천을 매각을 했어. 얼마에 매각한지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 그러나 이제 부실 채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골드기 홀딩스의 채무가 불이행했으니까 이제 그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민국저축은행에서 H에서 자산대부 업체로 매각을 했다라는 것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액면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채권의 액면가는 15억 6천. 그러나 이거를 15억 6천에 구매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죠? 그 양도한 대부업체로, 그 채권 시장에서 대부업체로 양도한 그 매각한 채권을 누가 15억 6천에 다 매입해. 한 10억 주고 매매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3 순위는 그 FNENC가 들어가 있는데, 3 순위에는 이거는 뭐다? 정상금, 그 골드기 홀딩스와 FNENC 간의 정상금 채권에 의한 10 억을 받을 돈이 있다. 이 부동산 담보, 예, 43 개의 물건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 현재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다? 그 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H에서 자산 대부가 요 153호 138 호에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했어. 부동산 담보 채권을 채권이라면은 이자를 받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뭐 5 년이면은 5년 그 상환의 기간에서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자를 못 받고 있다. 채무 불이행 난 거를. 그죠? 그러고 나서 이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 난 몰라. 우리는 몰라. 하지만 얘네가 부실 채권에 투자를 잘못했다. 왜? 현대코아의 그 상태를 보면. 골드기 홀딩스는 채무 불이행 났고, 예?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자꾸 매수하다는 둥 매도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뭐다? H에서 자산대부는 투자에 실패를 했다. 예? 부실 채권을 잘못 인수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을 실패한 것처럼 얘도 분양을 실패했다. 자, 그거예요, 결론은. 결론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2 층도, 자, 2 층은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얘기를 해 드리죠. 2016 년에 소유권 이전을 했고 2016 742라는 2016 742라는 매매 목록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매매 목록을 잠깐 보면 2016 742에 팔았다. FNNC는 32 억에 팔았다. 누구한테? 세이브 기술에. 그죠? 그 얘기입니다.
2016 742니까 매매 목록에. 왜냐하면 그전에 FNENC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탁사로 신탁을 했다. 신탁 원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신탁 원부 보여 드렸죠. 그런데 어 2023년 11 월에 매매를 했다. 신한 자산 신탁사에 물건을 FNC가 매매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 32 억을 주고 팔았던 거를 받고 팔았던 거를. 그죠? FNC 3층 2023, 2042 그리고 나서 이제 신탁 등기는 말소됩니다. 왜? 신탁사의 물건이었으니까 아시아 신탁에. 현재는 신한 자산 신탁이고 그죠? 2023, 2042 보시죠. 2023, 2042 2023, 2042 자 얼마에 매수를 했어요? FNC는 2023, 2042 일십, 백천, 만십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10억 9천에 예? 32 억에 팔아 놓고는 10억 9천에 매수를 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138 호, 153 호는 공매 취소되었고 201호 포함한 2층 4 층을 매수를 했으니까 그게 이제 10억 9,400 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32 억에 팔았다가 10억 9천에 샀으니까 얘는 이득 본 거죠, FNC는. 자 그거를 일단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뭐다? 그 부동산이 얼마나 똥값이었으면 이렇게 싸게 매수했을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는 매수 매도의 그런 상인적인 입장에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할 게 이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32 억에 팔았다가 10억 9천에 매수를 했다. 단지 138 억 153원 물건 말고 2층 4 층은. 자 잘 보세요. 10억 9,400에 팔았죠. 아니 매수를 했죠. 얘가 팔았다가 매수를 한 겁니다. 10억 9천에. 그럼 짭짤하겠죠? 아니 부실 채권을 떠나서 일단.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2023년 12월 24 일에 매매를 했어. 10억 9천에. 그죠? 그러니까 41 개의 물건을. 그런데 똑같은 날에 JMC 도시개발이 다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합니다. 똑같은 물건을. 자 얼마에 매수를 했죠? 한번 봅시다. 2023 자 2023, 2043 이죠. 2023, 2043 자 일십, 백천, 만십만, 백만, 천만, 일억씩 66 억에 매수를 했다. 자 여러분 업계약이죠? 무슨 말이냐 업계약은. 업계약으로 좀 의심되죠? 예? 아니 10 억에 매수를 했어 그날에. 그런데 66 억에 팔았어. 10 억에 매수했다가 10 억에 매수했다가 66 억에 팔았어. 자 이거 자 하지만 단정을 할 수는 없어. 그죠? '어이구 이거 이상하네.'라고는 할 수 있죠. 왜? 10 억에 샀어 정상적으로. 누가 딱 봐 제3 자가 봤어. 그렇죠? 자 10억 9천에 매수를 했는데 66 억에 팔았어. 일십, 백천, 만십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그죠? 66 억. '어이구 이건 뭐지? 5배 넘게 이득을 봤네?' 라는 거를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몇 개 물건을 자 41개 물건 2층 4 층에 41개 물건 그럼 이것도 41개 물건인지 보시죠. 자 41개 물건.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아니 현대화를 어렵다고 그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저는 그 뇌가 의심스러워.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 예? 저 여러분 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정보를 많이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료와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쉽게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설사 그 얘기가 제가 드리는 설명이 '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소리야. 어 신세계야. 뭐 이런 게 다 있지?'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왜?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칠 때 애들한테는 신선한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 국어, 영어, 수학 알게 되면은 국어, 영어, 수학의 그 첫 시작은 신세계일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도 이거를 수없이 공부하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나름대로 그 쉽게 얘기할 한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봅시다. 2024년 그 6달 뒤에 그러니까 5달 뒤에 2024년 5 월에 가압류를 합니다, FNC가. 자 얘네들의 관계를 알 수 없어. 그러나 채권자적인 입장이니까 '어 돈을 안 줬네.'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매매 목록에 해당하는 돈 말고 그 줘야 할 돈을 자 1,900은 뭐다? 일십, 백천, 만십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17억을 덜 줬대.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이제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 잠깐만. FNC가 2016 년에 43 개의 물건들을 30 몇 억 주고 팔았어. 그랬다가 10 억에 매수를 했어. 그랬다가 66 억에 되팔았구나라는 거를. '아 FNC가 짭짤하겠구나.' 왜 정상적인 상태라면.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뭔가 틀어졌지는 모르겠지만 가압류를 했다. 채권을 덜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등기 분석은 끝났고 그죠? '싸우고 있구나.'라는 거. 자 가압류만 했을 뿐이에요. 소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는 몰라. 자 다시. 자 그러면 보시죠 여러분. 자 이러한 상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알 수 있는 건 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53 호, 138 호가 부실 채권이었구나. HS 자산대부는 민국저축은행에 부실 채권을 잘못 투자한 거구나. 똥채권이구나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네 그래서 그러면은 최성훈이가 아니 성훈이가 주장하는 바는 뭐야? 예. 무슨 말이냐면 자 얘네들, 얘네들 신경 쓰지 말고요. 얘네들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하나하나의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 하나하나의 물건들. 무슨 말이냐면 자 요 하나하나의 물건들 여러분의 물건들 아닙니까? 그죠? 이것들을 정상 건축물로 돌리고 우리 것만 팔고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 것만 제대로 팔고 나가자는 겁니다. 자 201호 아니 201호 이렇게 돼 있죠. 240호 JMC 도시개발이고 FNC가 가압류 뭐 해 가지고 채권을 덜 받았다. 뭐 십몇 억. 그죠? 그 싸우라 그래. 싸우라 그래. 그리고 나서 자 뭡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만 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하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 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설득을 하고 하는 겁니다. 나 하나만 정상 건축물이면 뭐 해. 그죠? 위반 건축물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2 층에도? 그게 아니라 우리 것만 팔고 나가자는 겁니다 저는. 예? 구분 소유주들의 물건만 제대로 팔고 나가자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